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80년 전두환 정권 성립 후 중화학공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철강산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제2종합제철소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합제철소 건설은 1973년 박정희 정권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함께 계획되어 추진되었으나 정권 말까지 현실화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중복 과잉 투자의 부작용, 특히 박정희 정권 말기에 일어난 제2차 석유위기 등이 그 원인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수립된 해인 1980년에도 석유위기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1973년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일환이었던 제2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의 진행 속도 조절이 결정되었습니다. 대신 포항제철에 대한 60만 톤 정도의 추가 설비 증강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철강 수요를 중심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이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철강제 공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앞서 보았지만 이것은 포항제철 제4기 2차 확장 공사라고 부르는 것으로 60만 톤의 추가 생산 능력은 제2고로의 용량을 늘리는 개수 공사를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공사는 1983년 마무리되었고 이로써 포항제철은 910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류되었던 제2종합제철소 건설은 1981년 11월 5일 전라남도 광양만에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4일 청와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고 다음 날인 5일 주무부처인 건설부 장관이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건설부 장관은 제2종합제철소의 후보지를 놓고 6개월 동안 광양만과 충남 아산만 등에 대해 정밀 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요 비용과 입지 조건은 비슷하지만 안보적 차원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의 측면에서 광양만을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제2종합제철소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건설부와 포항제철 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건설부는 국토종합개발과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아산만을 주장하는 반면 포항제철은 개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광양만을 주장해온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로써 박정희 정권기부터 추진되었던 제2종합제철소 건설은 이후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석유위기와 경제불황, 정권교체와 산업육성의 기조변화 등으로 연기를 거듭하다가 1981년 11월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2종합제철소 건설이 확정된 것은 내수를 중심으로 철강 수요가 1980년대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석유위기 이후 침체 일로의 세계 경제 상황에서 철강 산업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나서는 한국에 대해 글로벌 철강업계가 직접적인 비난과 견제 압력을 가해왔지만 국내 철강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2종합제철소 건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2종합제철소 건설을 결정할 즈음에 열린 국제철강협회 총회에서 한국은 제2종합제철소의 건설이 국내 철강제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세계 시장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굳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1인당 철강 소비 수준이 200kg으로 선진국의 500kg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1980년대 후반에는 세계적인 철강 부족 사태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제2종합제철소의 건설 주체는 포항제철이었습니다. 관련해서는 1970년대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조선업 등에서 굴지의 대재별로 급성장한 현대그룹과 포항제철이 이미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경쟁하였습니다. 현대는 1978년 인천제철을 인수하여 철강산업에 참여하였고 제2종합제철소 사업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980년 들어선 전두환 정권은 최종적으로 포항제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남 광양만에 건설되는 제2종합제철소 건설의 구체적인 규모와 세부 설비 내역은 1982년 3월 초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연간 270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을 가진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이고 1985년 7월 착공하여 1988년 3월 완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정부는 1989억 원을 지원하여 항만도로 등 제철소 가동에 필요한 부대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며 198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철소 건설에는 내자와 외자를 합쳐 총 23억 2,200만 달러, 원화로는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대형 고로 생산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제선 제강 아변에 일관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철소가 완성되면 원료로 철광석 연간 4,200톤, 연료탄 2,100톤, 부원료 1,200톤을 사용하여 연간 270만 톤의 조강과 완제품 철강제 263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필요 인력은 4,500명입니다. 포항제철은 제2종합제철소를 광양만에 완공하게 되면 조강 생산 능력 1,000만 톤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설비 발주는 198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월에 주요 설비인 제선에 필요한 대형고로 제강 설비인 LD 전로 연속주저기 열간 아변 설비가 발주되었습니다. 광양 제2종합제철소 설비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해서 국내외 36개 회사들이 견적 사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포항제철은 그중에서 최신 설비의 공급 가능성과 가격 및 금융 조건을 기준으로 12월 중순에 주요 설비의 제조 공급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제선 설비는 영국의 데이비 맥키와 한국중공업, 제강 설비는 페스트와 현대중공업, 연속주저 설비는 마네스만 데마그와 현대중공업, 열간 아변 설비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한국중공업이 선택되었습니다. 제2종합제철소의 설비와 관련해서는 기존 포항제철 건설 당시 일본에 편중되어 있었던 주요 설비의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한 것은 물론 상호 치열한 수주 경쟁을 붙임으로써 당초에 계획했던 전체 설비 구매 가격인 7억 9,860만 달러보다 약 33% 저렴한 5억 3,300만 달러에 낙찰시킬 수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관련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하도록 하여 기술 국산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제철소 건설공사 착공은 원래 계획했던 1985년 7월보다 이른 1984년 10월 열간 아변 공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70만 톤급 광양만의 제2종합제철소는 당초 계획보다 빠른 1987년 5월 7일에 종합 준공되었습니다. 포항제철 광양제철소의 탄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723달러의 톤당 건설 단가를 기록하였고 한국 철강제 자금률은 같은 시기 내수가 2배 이상으로 급속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75%에서 85%로 향상되었습니다. 광양제철소 준공으로 조강 생산 능력 측면에서 포항제철은 공산권 국가를 제외하면 5위의 철강업체가 되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공산권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9위의 철강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광양제철소의 규모는 270만 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기 설비 확장이 이어서 이루어졌습니다. 2기 설비 확장은 1기 270만 톤과 동일한 규모로 1기 공사가 아직 준공되지 않은 1987년 3월 착공하고 준공은 1989년 4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설비 구매 시기를 늦추면 광양 1기와 같은 좋은 조건을 보상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 시기를 앞당겨 1986년 9월에 착공하여 1988년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은 이미 1기 건설 공사가 막 시작된 시점인 1985년 3월 정부로부터 2기 증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철강제 수요가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985년 시점에서의 예측으로는 1990년에 이르면 국내 철강제 공급 부족이 7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포항제철은 포항과 광양의 2개 제철소의 구축을 통한 이른바 2개의 허파, 양폐 체제를 확보하면 철강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광양제철소 1기 공사가 마무리되기 6개월 전에 2기 공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포항제철이 동시 건설 방식을 택할 정도로 제철소 건설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포항제철은 1985년 6월 25일에 종합 엔지니어링 계획을 작성한 후 기획 및 설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8일에 확정함으로써 광양제철소 2기 사업부터는 그동안 해외 용역에 의존하였던 종합 엔지니어링 계획의 검토도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포항제철은 1985년부터 예비 엔지니어링 계획의 작성, 종합 엔지니어링 계획의 작성 및 검토, 설비 내역서의 작성 및 검토, 견적 및 도면의 검토, 건설 및 조업 지도 등 일련의 제철소 엔지니어링 업무를 자체적인 역량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03만 톤 포항제철 1기 공사 착공부터 17년 만에 달성된 것으로 선진 철강국의 경우에도 적어도 1세기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광양 2기 설비의 내역은 1기 설비와의 설비 호환성 및 기술적 평형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냉용 공장의 신설 및 생산 제품의 다양화도 도모되었습니다. 제선 및 제강 공장에서는 1기의 경우와 동일한 사양인 용적 3,800평방미터인 고로와 250톤급 전로가 선택됨으로써 높은 수준의 기술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동일한 설비를 가동할 경우 조업 및 정비에 대한 경험과 기록을 서로 비교하고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 가동률을 비롯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은 광양 3기 및 4기의 경우에도 동일한 설비를 선택함으로써 반복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게 됩니다. 이런 원칙이었기 때문에 광양제철소 2기 사업에 필요한 제선, 제강, 연속추조, 열간하변 등의 주요 설비는 1기 사업 때와 동일한 설비 제작업체가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외국과 한국 기업의 컨소시엄도 동일했기 때문에 국산화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 2기 사업을 통해 설비 국산화 비율을 55.4%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광양제철소 2기 증설 공사는 1988년 7월 종합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양제철소 3기 사업은 1, 2기와 동일한 연간 조광 생산 능력 270만 톤 체제로 1989년 10월에 착공하여 1991년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철강 수요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 정책 추진을 배경으로
계획이 1년 가까이 당겨져서 1988년 11월 1일에 착공되었고 1990년 12월 4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광양제철소 4기 설비 확장 사업은 330만 톤 규모로 광양제철소의 마지막 확장 공사로 계획되었습니다. 역시 3기 확장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1989년 9월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1991년 1월 5일에 착공하여 1992년 완공되었습니다. 주요 설비인 제선의 대형고로, 제강의 전로, 연속주조기, 열간 압연공장의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양의 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조강 생산 능력이 270만 톤으로 동일했던 1기부터 3기 설비와 달리 330만 톤으로 커진 것은 그동안 축적된 조업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제2종합제철소인 광양제철소는 1984년 공사를 시작하여 1992년 4기까지의 건설 사업을 통하여 연간 조강 생산 능력 1140만 톤 체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로써 포항의 종합제철소는 제1종합제철소가 된 것인데 편의상 포항제철의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라고 부릅니다. 포항제철소는 1970년 건설에 들어가 1983년 910만 톤 체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광양제철소는 1984년 건설을 시작하여 1992년 완공한 것이니 8년이 걸린 것입니다. 포항제철소보다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5년이나 일찍 완공된 것입니다. 포항제철소 건설의 경험과 동일한 규모, 동일 사양의 설비를 반복적으로 설치한 것과 함께 기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공사를 착공하는 이른바 동시건설 방식으로 진행된 결과입니다. 1992년 광양제철소의 준공으로 포항제철은 총 2080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을 보유한 세계 3위의 제철소가 되었습니다. 1970년 포항에서 제철소 건설의 첫 삽을 뜬 것을 생각하면 22년 만의 일이고 포항제철이 창립된 1968년부터로 보면 24년 만의 일입니다. 1992년 10월 2일에 열린 포항제철 4반세기 종합준공식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자본, 기술, 경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 4세기, 4반세기 만에 연간 2080만 톤의 생산 능력을 지닌 제3위의 제철 회사로 성장한 포항제철의 위협은 세계 철강사의 길이 빛날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치하하였습니다. 포항제철 박태준 사장은 기념사에서 회사의 4반세기는 바로 선진국에 대한 후진국의 일대 추격이었고 인간 능력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5,000년 동안 쌓아온 우리 민족의 체념과 패배의식에 일대 분발의 기름을 붓는 국민정신의 시험장이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내외 언론도 모래밭에 읽은 샘물신화, 포철 모델 24년, 한국철강업은 타국의 모범, 경제기적을 재련한다 등의 제목으로 광양제철소 4기의 준공 및 포항제철 24년의 성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또 생산 효율성 등 모든 면에서 비교해 볼 때 21세기를 겨냥해 최신의 설비로 건설된 광양제철소에 견줄 만한 일관제철소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2천만 톤 포항제철의 건설은 산업의 쌀인 철강제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이들 철강제를 사용하는 한국 주요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전자, 컨테이너 등 주요 산업이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광양제철소 건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1980년대 민간 철강업계의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